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마감 정리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이름이 좀 9글자 길어가지고 자꾸 저도 얘기하면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많이들 좋아해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을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요즘 주식 투자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등등 저희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익률 드림팀 시즌1에서는요. 화승 RNA 그리고 BH, 화승 RNA와 BH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역시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각 들고 오신 전문가분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년 동안 갇혀있던 박스권 상단에 올라오면서 차익 매물에 부딪히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은행주와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35포인트 하락한 203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은 204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역시 장중 신고가 갈아치웠죠. 이틀 동안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며 낙폭을 키우며 오늘장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 공백이 팽팽했습니다. 외국인 34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2,00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쪽에서 지수가 오르자 펀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규모는 1,355억 원, 개인 쪽에서 417억 원 매도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조정은 더 깊게 나타났습니다. 이틀 하루 만에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코스닥의 마감 상황은 7포인트 하락한 525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일중 흐름 보면 지난 이틀과 흐름이 유사했습니다. 시초가는 53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전강 후 약의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6거래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6거래 16억 원 소폭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10거래일 연속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955억 원이었고요. 개인 쪽에서 93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9거래일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원 30전 하락한 1,065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 하원이 국제 한도 증액안 표결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잠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상원이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알려지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중반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를 만나기 전에 자, 먼저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살짝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세 종목 모두 목표를 달성을 가뿐히 했습니다. 15%의 금호타이어 등등을 비롯해서 세 종목이 모두 좋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소연 대표의 수익률 달성 현황을 살펴봤고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굉장히 오후 들어서 심각하게 장이 연출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그랬습니다. 빨리 정신들 좀 차리시고요. 수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도 수급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종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늘 손절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따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수급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놓치지 마시고 항상 조금 체크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음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3366-0110번으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요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요.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상담 하나만 하고 갈게요. 먼저 이 종목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번호가요. 651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CTC 바이오입니다. 25,500원에 40%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반등 시점이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CTC 바이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25,500원에 들고 계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10월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자마자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8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10월 달인 것 같아요. 오늘 2.6%. 대부분 이제 오늘 조금 약간 작은 종목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간 있는 가격대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기술적으로 보건데 산바닥 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나와주면서 고점 라인 좀 잡자면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 2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CTC 바이오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떴을 것 같아요. 수급이 좀 안 좋죠? 대부분 안 좋았어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꼬이네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은 다시 줄 것 같은데요. 24,000원을 뚫고 가는 흐름 자체가 다음 주 안으로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장기적인 투자 자체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3분기 실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한 번 좀 더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상황 보시다가 문자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빠르게 볼게요. CJ제일제당인데요. 06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7만원에 들고 계시고요. 매도 시기 물어보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환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약간 CJ제일제당이 이틀 동안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1% 빠졌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4% 이상 밀렸는데, 환율 차트를 보면요. 지금 최근에 환율이 지금 오늘 장에서도 많이 조금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환율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환율이 바닥을 기면서 하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환율 자체가 지금 1,060원대인데 조금 안전하게 음식료 업종 전반에 걸쳐서 환율이 이렇게 원고현상이 나타나면은 사실상 매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을 다시 한번 할 가망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음식료 업종들은 상승을 줘야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약간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꼬임이 있는데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요.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대신에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한번 분명히 전 고점 라인 정도 한 28만원 바로 아래 정도까지는 상승 조만간에 줄 겁니다.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짧게 한 2, 3% 내로 그냥 만족하시고 정리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AS 또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고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CJ ENM 오늘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9% 빠졌어요. 자, 손절가 이 종목을요. 제가 손절가를 4만원 잡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건 말건 간에 정리해야 되는 게 많고 이렇게 급락을 한 경우 누가 물량을 받아줬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손실은 마이너스 5%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오늘 3.8% 빠집니다. 제가 이 종목 손절가를 16,000원 잡았는데 장중에 터치하고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이 정도는 역시나 4.8%, 네, 5% 정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약간의 조금 꼬임 현상이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줬다는 거죠. 코스닥이 좀 밀려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를 들어가고요. 손해는 크게 안 보고 빠져나온 이후에 100%에서 95% 된 거잖아요. 다시 수익 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좀 걱정 마시고서 이 종목 일단은 정리하고서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자, 2개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도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SK 네트워크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들어왔어요. 네트워크스예요. 자, SK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없는데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차트상으로 보건대 이 종목은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튀어 올라간 자리마다 항상 걸렸던 라인이 121선 라인 자체를 항상 맞으면서 떨어진 경향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튀어 올라간다면요, 짧게 보건대 121선 라인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수급에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안 봤는데 수급이 좀 꼬여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조금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만서도 이 정도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큰 상승은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급이 개선이 조금 더 되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서 매수를 원하시면 하시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아직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 어제도 해드렸는데요. 하이셀인데 오늘 좀 급락을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7% 빠졌습니다. 오늘 전 저점까지 내려간 모습이 네, 차트에 딱 나타나줬는데요. 회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은 조금 오늘 물량 자체 안 좋은 뉴스, BW 신주수금 사채 그 가격 하향이 좀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좀 흔들린 모습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종목은 유상증자 전에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들어가신 상태라면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평균 단가 낮아지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2,100원에 가지고 계신데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가 되실 겁니다. 오늘 좀 빠져가지고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가지고 올 겁니다. 충분히 반등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 메리트 많이 발생했고요. 제가 이 종목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조금 큰 손들 세력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눈에 포착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고요.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하고요. 내일장이 만약에 흔들리거나 오를 경우 상관없습니다. 내일장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만약에 사실 경우에는 내일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상담 방송이 아닌데요. 짧게 말씀 드려봤고요. 본격적으로요. 짧게 오늘은 정말 5가지 종목만 화끈하게 말씀드리고 추천주를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금요석유 가지고 나왔고요. KB금융, 만도, 덕산아이메탈, 동성화인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종목은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다 했는데요. 수급이 전부 다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이 중에서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오늘은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왜 말씀을 드릴까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화인텍 어떤 회사입니까?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조선주 관련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1050원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반기에 LNG 선박용 본행제 매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이상 좀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 최근 들어서 또 수급이 기대가 되는데,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수급, 특히나 제가 기대하는 종목은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외인들이 지금 오늘
5만 9천 주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도세, 그 펀드 쪽에서 사모펀드 12만 주 나간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세 좀 믿을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고요. 매수가 자체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부탁드리는 것은 만원대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살벌합니다. 그렇죠? 0.5%씩 움직이죠? 언제 매수를 하시면 되냐면요, 10,000원 아래에서 조금 매수를 부탁드릴게요. 10,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좀 잡아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딱 10%만 보겠습니다. 11,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9,500원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대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한번 이 종목 수급가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성화인텍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수달킴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요,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종목들에 대한 문의 문자도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013-3366-0110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세 분을 추첨해서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또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3주차 수익률이 현재 나와 있죠. 지금 J컨텐트리 0.7% 수익, 종근당도 0.7% 똑같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원인텍은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태이고요. 한솔테크닉스도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습니다. 팀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2.3%로 아직까지는 좀 수익을 보는 데는 조금은 숨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뭐 공정한 대결을 펼치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께 정확하게 또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오늘장 팀의 예병군 멘토, 내일장 팀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다들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고 이 설명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이 두 분께서는 또 이게 그냥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또 이 열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하신 종목 볼까요? 네, 예병군 멘토께서는 화승 RNA를 준비하셨습니다. 김선윤 대표는 BH를 준비하셨고요. 네. 자, 두 분의 종목, 과연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상대방이 볼 때는 어떤 단점들이 눈에 띄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병군 멘토님의 화승 RNA 3분에 걸쳐서 기업 설명 듣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회사인데요.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거면 고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부분에서의 접점에서 어떤 누수라든가 누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화승그룹의 어떤 실질적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지금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선박용 쪽으로 마찬가지죠. 누유 쪽에 어떤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또 어떤 실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실적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들 지금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경량화 시켜야만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 경량화되어야만 고효율이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근데 차량 경량화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무게 줄이기인데요. 무게 줄이기에서 앞장설 수 있는 제품, 그것이 바로 이 회사의 고무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조업항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선박에서 보면 누수, 누유 이런 쪽에서 이런 제품들, 즉 성장이 과시화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매수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그 부회장께서 지분을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시장의 어떤 관심의 중심에 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외곽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대 잡아드리자면 1차 매수가를 갖다가요 17,3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7,200원인데요. 그러니 지금 종가상으로도 한 1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17,300원 밑이라면 얼마든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드린 종목이 목표가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아드렸어요. 30% 넘게 잡아드렸더니만 그게 2% 정도 올랐다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아보겠습니다. 22,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5,800원. 손절가는 15,6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병군 멘토께서 좀 이렇게 뭔가 잠시 좀 착각을 하신 게, 가격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음번에 하셔도 되는데, 기업 설명만 딱 3분인데 이게 뭐 가격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잡아 먹으죠. 뭐 하신 말씀이 계시면은 가격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또 질문을 잘 하실 것 같아서. 김소연 대표 질문을 나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역시 또 강자다운 또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 또 김소연 멘토께서는 BH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3분 동안 듣죠. 네. 저도 이제 따라서 가격을 말할 뻔했네요. 네, BH라는 종목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BH라는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이라 알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KT테크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를요? 연성회로 기판을 좀 납품을 하는데요. 시장에 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스마트폰, 삼성전자형 제품들의 스마트폰 회사들의 실적이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좋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줄 때 항상 우선적으로 너부터 가져가. 니들이 좀 먼저 만들어내라.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BH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 실적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영업이익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가 PER 한 5에서 6배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 실적도 안 좋아지는 마당에서 PER도 꽤 높은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게 나오죠. PER 적당하니 싸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채택을 받으면서 매출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자, 오늘장 수급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딱 1분 동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BH 지금 오늘 연기금이 8만 주 들어왔고요. 어제도 연기금 7만 주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다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외인들도 적게나마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요. 기관들이 좀 빠져나갔던 물량들 대비해서 최근에 그 물량들 고스란히 다 그 이상 잡아주면서 다시 주가가 어떻게 상승 쪽으로 꼬리를 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금 다시 그 우려감, 약간의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하게 다시 21선 타면서 주가 상승하는 그런 첫 단추에 있기도 합니다. 크게 갈 경우에는요, 이 종목 충분하게
전 고점 이상 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건데 이제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서 이평선 밀집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고요. 좀 이따가 제가 가격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들어보죠. 네. 네, 말씀드려 볼게요. 자, BH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뭐 있습니까? 항상 제가 부산방직 추천드려서 시초가 매수해서 수익 잘 났습니다. 수익 잘 났고요. 이번 종목도 역시나 시초가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요. 13,500원에서 1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13,500원 애매하게 잡냐면요. 지금 이 전에 올해 5월, 6월에 보였던 어느 정도 박스권의 그 상단, 중단 부분인데 13,500원 라인부터 해가지고 한번 1차적인 상승 가져와주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라인으로는 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 15,000원대 흐름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마 올라갈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1선 깨고 내려가는 부분인 1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BH와 또 오늘 화성 LNA, RNA에 대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서로 상대방 종목에 대한 검증 및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토님. 예. BH 지금 뭐 자리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조금 이 회사 주력 제품이 이제 FP10이죠. 연성 PCB. 연성 PCB인데 지금 갤럭시 라운드라든가 이런 연성 PCB와 관련된 지금 제품들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대감보다는 굉장히 조금 좀 실망감이 많은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시스템. 와, 처음 봤을 때는 둥그니까 와, 괜찮다 이래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자가 생기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는데다가 갤럭시 쪽 라운드가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연성 PCB 쪽은 또 경쟁업체가 또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아주 그냥 전국을 찌르시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삼성에서 항상 1등으로 수주를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좋게 3분기에 다른 회사보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종목이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중국 쪽에다가 투자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 들어가 있는 회사 이름이요. 해양 BH 유한공사라고 해서 회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회사에서 중국에 이제 들어가 있는 JTC나 그다음에 화이자 같은 회사 쪽으로 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바로 직접 기술을 바로 들어가는 그런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모양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열리는 중이고 또 그 중국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발을 같이 맞추고 있고 또 하나 삼성전자 최대 공장 규모가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로 퍼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투자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전진 기지인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워낙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괜히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김소연 대표께서도 김소연 멘토께서도 질문할 게 있으실 텐데요. 네, 화승 RNA 참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 다 좋은데요. 약간 조금 걱정인 부분은 그 실적에 대한 그 제가 우려감과 차트의 부분인데 실적을 보면요. 이게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요. 실제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매출 잘 나오는데요. 순이익 부분에서 일단 6월 달까지 2분기까지의 순이익이 지금 여기 보시면요. 딱 2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작년까지 실적에 대비해서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3분기랑 4분기가 정말로 110억 이상은 나와줘야 그나마 작년 실적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염려스러운 게 좀 걱정이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트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 꺾여 내려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쯤에 다시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차트 흐름처럼 21선 라인까지 꺾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차트부터 좀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드려 1분이니까 차트는 지금 꺾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하기 좋게 지금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실적적인 부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회장이라는 분이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확고한 실적적인 측면, 즉 성장성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확고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은요, 결과적으로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 지금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을 더 기대하게 돼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회사가 지금 조선업황이 살아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경량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오를 그럴 확률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답변을 뭐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뭐 넉넉합니다. 자, 예 전문가님께서도 또 한 번 찔르시죠. 뭐 어떤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예. 그래 지금 그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든든한 매출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삼성이란 곳이 사실상 본인들의 자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매출처를 굉장히 쉽게 바꾸는 것도 이때까지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과연 지금 어떤 삼성의 필요에 의해서 한 번쯤은 아무리 기술력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뭐 특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그리고 특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라면 삼성이 뭐 배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양 부품이 조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지만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LG 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또 하나 뭐 KT 테크,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답드렸던 중국 쪽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 자체는 조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버리진 않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물량 자체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그 회사를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BH는 아직까지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우려감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요, 내년까지는 충분하다. 이미 수주 물량 자체가 내년까지 거의 꽉 차 있을 정도의 예약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하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실적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이 어떤 뭐 계열사, 그 협력사에 대한 그런 패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화생 RNA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나눠 할 걸 그랬는데요. 두 개를 해버렸네요. 자, 그래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가장 궁금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역시나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를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최근에 한 달 동안 수급이 여기 제가 열어놨는데요. 기간이 3만 주 들어와 있고 외인이 3만 5천 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을 좀 되돌려 본다면요, 8월 달부터의 수급도 거의 고만고만한 수급으로 5만 5천 주, 3만 주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수급도 크게 변하지 않고 6월 달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기관들과 특히 외인들의 흐름 자체, 특히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는 거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집중이 될 뿐이지 인기는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이 전부 다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기관들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조금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큰 손에 의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흐름 볼 때도 2013년 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한 거의 한 60% 가까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성, 즉,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면, 즉, 향후 문제죠. 그런 향후 문제가 높다면 결과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금 막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기관하고 외인들이 확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미 늦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번에도 너무 고점이 아니냐, 코디에스에 대해서 김선윤 대표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점이 아니다.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상 그 종목이 약간의 조정 이후에 거의 한 2% 정도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저희가 10월 9일 날 한글날 때문에 출연을 못하는 바람에 그래가 이제 그걸 이제 차익신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서 다시 쭉 밀려버렸는데 그래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과연 네.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냐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예병훈 전문가께서 한글날이 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한글날이 23년 만인가 공휴일로 재지정이 됐는데 합치는 거 20여 년 만에 그날이 딱 예병훈 전문가님의 날짜와 겹쳐가지고 빛을 좀 못 봤다라는 게 울분을 좀 토하셨습니다. 한글이 미워하나 봅니다. 예병훈 전문가님을. 아, 그렇군요. 자, 예병훈 멘토님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두 분께서 지금 화성 RNA BH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 이제 갖고 나오신 종목이니까 사실 전문가라는 그 직업 자체가 이 숫자로 된 수익률로 이제 숫자로 승부를 벌이는 거겠죠. 자, 두 분께서 이제 논리적인 대결을 펼쳤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에 이 두 분께서 추천하신 종목들의 수익률을 저희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두 분 가운데 또 어느 분이 좀 더 빛을 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한번 승패를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공휴일이 없더라고요, 수요일 날.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꼭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공휴일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제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출연을 하고 계시죠? 네. 자, 보니까 날짜를 한번 보면은 제가 달력을, 제 기억이 맞군요. 크리스마스하고 설날이 수요일이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없네요. 그래서 일단, 예. 저는, 공휴일만 체크해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을 김선윤 대표와 제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오늘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출연하시는 출연진 분들 중에 가장 그냥 힘차고 활기가 넘치시는 분이 바로 이상로 멘토님이 아닌가 싶은데 괜히 옆에 있다 보면 저까지도 힘이 함께 얻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만나뵈면 반가운 분입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힘찬 만큼이나 큰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요즘 시장에서 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시청자분들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 재미없는 오늘 하루였고 그만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처럼 만의 큰 하락세를 보이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의 영향보다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적인 악재 자체가 조금 대두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코스닥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의 좀 빠지면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300여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끌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은 갑자기 한 개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는데,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의가 이렇게 왔어요. 6678님 집중하시고요. 13,2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목표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부탁드려요. 라고 왔네요. 사람인 HR 먼저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에서 거래량은 상당 부분 배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모아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또다시 기둥을 뽑으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이 부분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이 지점 자체 대부분의 매집이 됐던 거래량을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단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가장 중요한 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지금 보면 13,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원래 이 가격을 깨면 안 되는 구간이고, 지금은 벌써 지금 13,200원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래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과매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시고, 대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승부는 지금 보기 힘들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인 HCR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의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테마성 재료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 사이트 중에 그래도 1위죠. 1위 종목군은 그래도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홀딩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검색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의 심장을 바운스 뛰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식을 한번 또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검색되어서 나오는 종목군들은 잘 가는데 왜 하필 제가 요즘 잘 못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상기 오토모티브 먼저 한번 소개를 일전에 해드렸던 기업인데, 오늘도 4%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대하TI가 눈에 띄네요. 대하TI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대하TI 오늘 164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바로 철도 관련으로 이슈가 한 개 생겼다는 거죠. 이 대하TI가 하는 일은 바로 철도에 대한 자동 시스템, 신호관리 체계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통로, 철로를 건설 계획을 잡았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장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러시아의 하산이라는 도시와 그리고 북한의 항구 라진이라는 도시를 연결시키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대하TI 그리고 대오AL 같은 종목군이었고, 이런 종목군들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떨까요? 실적 자체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좀 더 둘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단에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1,800원대, 1,750원, 1,800원대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야지만 뚫을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하TI는 모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참 정확하죠. 딱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면서 지금은 좀 더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좀 더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하TI 이도 저도 아닙니다. 차트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대신 업황 테마 점수는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요거 한 종목 더 보고 종목 상담을 또 한 종목 할게요. 자, LG패션 눈에 띄네요.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출근길에 유광 점퍼를 좀 자주 봤습니다. LG 드디어 가을 야구를 한다고 유광 점퍼를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 12년 만에 처음 입었다고 하죠. 그만큼 오랜만에 LG 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게 포스트 시즌 야구와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일단 LG 패션 같은 경우에 남성복과 라푸마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올랐을까요? 바로 여성복 분야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오늘 큰 급등세를 좀 나타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매도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이 분포를 하고 있는 32,000원, 33,0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는 무려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테마주기도 하죠. 그래서 90점을 드리고요. 종목 상담 한 개 받고 넘어갈게요. 모드투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모드투어 매수가 24,35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오늘 급락하는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왔습니다. 자, 5806님 힘내시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빠질까요? 바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비수기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모드투어와 비교되는 게 한 개 돼 있죠. 그 하나투어가 비교가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드투어가 생각보다는 점유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6%거든요. 나머지는 다 어깨 1위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어떤 뉴스가 이슈가 됐는지. 자,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기간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월봉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 자체 다시 한번 더 크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지지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파동 자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리에서 지지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넣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 한번 또 볼까요? 자, 오늘 급락했던 종목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가, KG 이니시스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KG 이니시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죠. 자, KG 이니시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버퍼링이 조금 걸리는데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15,750원을 빠졌습니다. 이유를 보자니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실태 및 공인 인증 의무 사용을 두고 준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점검을 한다는데 왜 빠졌을까? 그만큼 뭔가 냄새가 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가격대 지금 15,000원에서 15,500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밴드 자체가 하단 밴드, 그러니까 중간 밴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300원이라면 가장 하단 밴드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던 게 바로 KG 이니시스거든요. KG 이니시스의 적정 주가가 지금 10배로 환산을 했을 때 본다면 15,000원입니다. 그만큼 15,000원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다. 만약에 15,000원 오늘 지지가 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한다면 그때 KG 이니시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9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전에 CJ ENM 있었죠. 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 9%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게임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고포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한다고 먼저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 CJ ENM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올랐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얘한테
더욱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것을 채워주기에는 아직까지 CJ ENM은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네요. 3분기에도 여전히 적자적인 우려감이 좀 잔존을 하고요. 그래서 방송에 투자했는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못 뽑아내고 있다. 그만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점수는 50점,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도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일 좀 더 공략을 해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완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나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손짓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 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냐면 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대한 수혜주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적인 계획이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을 부진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말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 타일을 우선적으로 만든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안에 내부적인 내장재도 좀 더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더 베팅을 해보겠고요. 완리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 자체를 매집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렴된 과정이라면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힘들고, 여기서는 상방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단가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완리 같은 경우에 차트로는 무려 9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가치 점수는 30점, 업황 테마 점수는 20점입니다. 제가 가치만 따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차트만 한번 보고 왔거든요. 차트 점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완리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공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급하게 좀 달려온 감이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계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은 많고요. 그런 종목군은 항상 3시 반 이상로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 종목들이 좀 더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보겠습니다. 자, 완리 돌격 앞으로. 네, 자, 오늘 문자를 주셨는데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또 차곡차곡 정리를 해놨다가 내일 또 상담을 이어갈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꾸준한 문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